일반인들은 원래 못 사요. 아, 소장님. 너무 냉정했나? 네.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이번에도 저희 회원분들이랑 많이 통화하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냉정했나? 하시는 것들이 보통 이제 1주택이나 2주택이신 분들이 하나를 그럼 팔고 뭔가 꼬마 빌딩을 해야 되는 건가 했을 때 보통의 분들이 자금이 한 10억 내외 정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그 정도 자금이면 꼬마 빌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아파트에 묵혀놓는 게 좋은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억 정도라면은 이게 보통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아파트를 했던 분들은 쭉 아파트를 하게 돼 있어요. 건물로 넘어가는 분들이 적어요. 아파트랑 건물 하면은 여기에 이제 되게 높은 벽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한 3채 4채 갖고 있어요. 이거 팔아서 건물 살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되는데도 건물은 그들만의 리그야, 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10억 정도 있는데 원래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세금이 너무 세져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가만히 갖고 있자니 은행의 금리가 적고 하니까 찾다 보니까 꼬마 빌딩이라는 게 있는데 하는 게 맞나?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맨날 짜장면 먹다가 짬뽕 시켜볼까 하면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라면요, 사실은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담을 오신 분들한테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판단을 해드리지만, 일단 일반적인 걸 얘기해드리면 그분의 나이대, 앞으로 일을 몇 년 더 할지, 자녀들이 지금 학생인지 졸업을 했는지 몇 살인지 이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건물 쪽으로 가는 게 맞으실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강남에 30억대 아파트가 있어요. 30억대 아파트 2개 60억이라고 칠게요. 건물 60억짜리. 최근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건물 값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아파트 2채의 효용, 건물 이 하나의 가치, 어떤 게 더 클까요? 가격은 우리 같아요. 건물. 왜죠? 수익형 플러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은 있지만 수익형, 수익으로 보면 낮아요. 근데 이제 건물은 시세 차익도 있고 수익도 있고, 건물 같은 경우는 복합성이라 봐요. 이거는 위치가 좋고 괜찮은 건물이라는 가정하에요. 이 아파트도 30억짜리면 괜찮은 거니까 이것도 60억 괜찮은 거라고 봤을 때예요. 그러면 얘는 시세 차익이 있지만 월세 수익으로 보기는 너무 약해요. 얘는 시세 차익도 있고 얘보다 남은 낮지 못하진 않아요, 시세 차익이. 그리고 이제 월세 수익은 얘가 월등하죠. 근데 앞으로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아?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이제 제 생각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시간 지나 보면 저게 맞았구나 할 수도 있고, 지나보면 알겠죠. 근데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건물의 숫자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적어요. 이 건물을 갖고 있는 게 나아질 거냐고 생각하냐면,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매우 많이 느껴요. 최근에 급격히 늘었어요. 왜냐? 왜? 물론 아파트 2채 갖고 있으면서 하나 전세나 월세 주면서 본인들 생활 문제 없고 노후 대비 다 된 분들도 있어요. 매달 얼마씩 나오는. 근데 그게 아직 덜 된 분들이나 준비가 됐지만 좀 더 풍요롭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심리는 누구나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정체되거나 후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아지고 싶은데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아파트의 수익이 적으니까 시세 차익 말고 월세 수익이요, 건물에 비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후 대비가 아직 덜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있어도 얘로 뭔가 월세 수익, 내 생활비가 충당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물론 은행에 넣고 이자 받을 수도 있겠죠. 적게, 생활을 조금 적게 하면서 연금 같은 거 가입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과 건물을 사실 비교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그건 비교 아예 안 할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일로 가려는 분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 60억짜리 건물과 30억짜리 아파트 2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격적으로. 그러면 이 아파트 값이 내려가거나 얘가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근데 저는 2개가 동시에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거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뭐랄까, 3kg짜리 은 2개랑 6kg짜리 금 하나가 가격이 같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이거 너무 과한 비유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금가격과 은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로 제가 느끼기에는 대지 지분으로 따져도 한참 그렇고 표용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 봐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수익률이 낮아질 거 아니냐? 시간이 지나서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금리와도 연관이 또 있고 한데 일단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이라는 것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하죠.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근데 얘는 건물의 경우에는 복합성이에요.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 같이 얻을 수 있는. 근데 수익률 높은 게 좋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점점점 B급, C급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A급지에서 수익률도 높고 위치도 좋고 없어요, 그런 건. 얼마 전에 오신 분이 본인이 건물을 여러 개 봤는데 자기 기준에 괜찮은 게 없대요. 10억짜리인데 5억 정도는 전세 들어있고 나머지 5억 정도의 금액에서 월세가 뭐 한 300인가? 뭐 이 정도 나오는 건물.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수익률만 높은 걸 보면은 B급, C급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A급지에선 수익률이 낮고 그럼 난 어떻게 해? 수익률이라는 건요. 일정 수준의 단계를 넘어가면 2%, 뭐 2% 중반, 뭐 3% 수익률 되게 낮다. 수익률은 낮은데 나온 월세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래요. 개인 생활이 이미 되고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단계에서는 수익률보다는 건물이 괜찮은 걸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 투자하면서는 수익률이 되게 예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는 수익도 월수익도 나오고 시세차익도 있는데 하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괜찮은 게 이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세차익이라는 게.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서도 얘는 그 가치를 유지하니까 금액이 높아지는 거. 내지는 가치가 같이 높아져서 그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건물들을 하게 돼야 되는데 수익만 보다 보면 요걸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보는 데 있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저는 요거라고 보거든요. 가치가 높아지는 거. 제가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이쪽으로 가려는 분들이 분명히 많고 재테크적인 면만 본다면 이쪽 방향이 더 맞을 거예요. 근데 물론 자녀 교육 때문에 난 여기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자기가 최고로 치는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재테크가 맞다 생각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기 사는 게 좋아. 아니면 자녀가 있는데 우리 뭐 처가나 친가에서 봐주려는데 여기 살아요. 그건 맞아요. 그게 무조건 안 맞고 이것만 맞다는 게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 게 첫 번째 가치인 분들한테는 이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아파트에서 꼬마 빌딩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더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걸 사기가 힘들지 않나요? 일반인들은 원래 못 사요. 소장님. 일반적으로 몇십억 없잖아요. 몇십억 있는 일반인은 살 수 있죠. 너무 냉정했나? 네. 모으는 게 먼저인 거죠. 그 전 단계가 있어야죠. 전 단계가 있고 나서 김연아처럼 트리플 악셀 뛰어야지.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를 못 뛰는데 트리플 악셀 뛰려고 하면 그건 다리 부러지잖아요. 기초 체력하고 기본적인 기술 이게 재테크에선 돈을 모으고 나서죠. 집도 없이 건물부터 사겠다 하는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돈이 모여 있다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면 적어도 내 집 한 채는 있고 나서 뭐 월세 수익형 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돈이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넘어갈까 말까 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괜찮은 걸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관망하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면 나중에 100% 속쓰려요. 소장님은 강남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10억 정도 자금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강남에서 가능한가요? 안 돼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1년 전만 해도 10억 초반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대출도 있죠. 대출 하더라도요. 지금은 어려워요. 그때도 제가 맞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못 사요. 가격이 그만큼 올랐고 인수금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기 어려워요. 20억짜리가 30억 됐다고 칠게요. 건물이. 그러면 이거 알고 이 건물 못 사죠. 그쵸? 야, 이거 20억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30억 주고 사냐. 돈 아까워 말도 안 돼. 1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2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거 사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가 얼마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 뭐 박지성, 뭐 아니면 뭐 손흥민 이런 사람들 과거에 못했어. 근데
그때 몸값 뭐 얼마였는데 뭐 그거 그 정도 주면 못 하잖아요. 지금 몸값을 기준으로 앞으로 얼마나 게임을 잘할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연봉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똑같은데 예전 걸 알면 지금 못 하겠어. 6개월, 1년 전에 알아봤던 금액이랑 너무 차이 나서 그거 배 아파. 그때 하지 그랬어요. 왜 못했을까요? 확신이 없었으니까. 더 좋은 거 찾으려고 했으니까. 내지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나만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선택이 안 되죠. 그 금액으로 지금 건물 보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못한 거 봐서 내가 속쓰리고, 야 그때 그거 할 걸 차라리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뒤에 또 똑같은 상황 반복이란 말이에요. A급 지역에 한해서예요. 이거는 뭐 B급까지도 괜찮고 C급에서도 뭐 B급, A급 건물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과거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지금 결정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 제가 최근에 김밥 한 줄 샀는데 4,000원이에요. 예전에 1,000원이었죠. 그럼 못 사야죠. 과거 가격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시세가 다 그렇고 하나만 그렇다면 얘가 잘못된 거지만 모두가 그렇다면 그게 시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의 기준은 미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이번 영상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쓰시면 제가 다음번 이 영상에 2탄에서 댓글에 대한 답변해드리고 추가적인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담은 네이버에서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시면 이제 상담 신청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걸 신청하셔서 저랑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